안녕하세요. 학교운동부 인권교육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하게 될 서현범 인권 강사라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고 강의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공감하는 내용이 인권과 스포츠 가치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함께하는 스포츠 인권교육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인권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1부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차이와 차별은 무엇인가? 세 번째, 폭력 예방 교육 및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 1부, 인권이란입니다. 요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저도 뉴스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나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인권. 그냥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딱 느끼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다. 네, 그것이 맞습니다. 인간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왜 인권이 이렇게 강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권리는 당연히 있는데, 당연히 있지만, 당연하게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인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여기에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인간답게? 인간답게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그리고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누구나. 그럼 누구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겠구나. 나이 불문, 외모 불문, 성별 불문, 그리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두가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잠을 자고 씻고 옷을 입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인간답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닌 인간답게 산다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수단. 그러니까 존엄성을 지니고 인간답게 산다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수단입니다. 인권, 사람답게 살 권리, 사람다움을 실천할 권리.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던 인간도, 사람도, 학생도 모두 다가 사람답게 살고 사람다움을 실천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인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모두가 인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특성에는 4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편성의 원칙. 두 번째, 상호 불가분성의 원칙. 세 번째, 상호 우전성의 원칙. 네 번째, 상호 연관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편성의 원칙이란 인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잣대인 것이고요. 상호 불가분성의 원칙은 인권은 나눌 수가 없다. 인권은 하나로 뭉쳐져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호 우전성의 원칙은 모든 권리들이 서로 기대어 있고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리고 하나하나 권리가 모두 실천화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원칙이고요. 상호 연관성의 원칙도 모든 권리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인권의 특성을 이렇게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률상에도 인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법 제2조 국가인권위법상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간섭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10조에서 제36조 사이에 인간은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 보장, 평등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안전,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그리고 제37조에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인권은 우리나라 법률에도 중요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규칙, 규정, 법률입니다. 그럼 우리 학생 선수들은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나의 인권은 어떻지? 운동부 생활에서 나의 인권은 어떻지? 아니면 밖에 나갔을 때 나의 인권은 어떨지? 그리고 집에서 나의 인권은 어떻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시나? 말해라. 아버지 마시나? 건달입니다. 새끼가 이거. 와! 너희들 성적 꼬라지가 이게 뭐고? 어? 너희들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 맞나? 반 평균이 막 전교 꼴찌다 우리 반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공부도 안 하면서 너희같이 벤질벤질 노는 놈들이야. 이거 말로 안 되겠다. 다 튀어나와. 원위치. 이치로.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였습니다. 너가 아버지는 장의사에 가면서 임마 죽은 사람 염해 가면서 공부시키는데 너는 성적 이게 뭐고 이게? 너가 일로와. 어디 가? 죄송합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픽 디자이너신데 예. 그래픽 디자이너? 그래 이 자스가 너가 아버지는 그 사람들 옷 만들어가면서 네 공부시키는데 너는 공부를 이거밖에 못하나? 아니, 옷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그래 이 자스가 그래픽 디자이너 그거 뭐고 그게? 참내 자식 진짜 들어가라 이 무식한 자스가. 진짜?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소믈리에인데 예. 소문이! 그래 이 자스가 너가 아버지는 그 소염을 먹이가면서 네 공부시키는데 아 공부를 이끌어 하질 않아. 어이? 소염으로 왜 줍니까? 들어가라 이 무식한 자스가. 무식한 자스 저거. 아버지 뭐 하시노? 큐레이터이십니다. 어? 쌤요! 지는 여잔데 예! 여자가. 여자입니다! 아, 미안하다. 이 자식, 큐레이터면 자스가 이 자식이 이게 진짜, 큐레이터면 행사장에서 그 짧은 치마 입고 이렇게 춤추면서 공부시키는데, 이런 공부를 입고 하질 않아. 감상님, 나레이터 모델이 아니고 큐레이터라고요. 들어가라, 이 무식한 자스가. 또 뭐.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예전에 우리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학교 다니시던 시절 아니면 그 더 전 이전 시절의 이제 내용을 좀 패러디한 내용인데요. 영화 친구를 좀 패러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예전에 학교의 모습과 좀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건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꼬집고 때리고 그리고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니 그리고 외모로 차별하고 남녀 차별하고 이런 모습들이 학교에서 많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많이 인권적인 의식이 높아지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1973년 3월 10일 서울 명동 입구에서 무릎 위 30cm까지 올라오는 초미니 스커트를 입고 가던 장모 양이 파출소로 연행됐다. 이날 발효된 개정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가해와 자리들고 장바애가 무릎이 17cm 이상 미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그해 12,870명이 장발 단속에 걸려 대부분 강제로 머리를 깎였다. 조선일보 사회면의 기사입니다. 1970년대는 우리 머리도 마음대로 기를 수 없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옷, 짧은 옷, 그런 옷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학생들이 아니라 성인들도 심지어 그랬어요. 성인들도 머리가 길면 머리를 강제적으로 잘리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모습인 것 같으세요? 무언가 굉장히 크게 잘못을 했나?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었는데도 그리고 모두 다 맨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모두가 엎드려 있네요. 굉장히 막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힘들어서 발을 앞으로 빼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래도 참고 계속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지각한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맨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몽둥이를 들고 이쪽에 몽둥이 들고 계신 선생님 계시죠. 그러니까 아마 이 학생들은 두려워서 이렇게 고통을 참고 버림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10여 년 전에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체벌하고 겁주고 그리고 신체에 대한 체벌, 정신적 체벌, 욕설도 있었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아졌죠. 왜냐하면 나아진 이유가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훈육이라는 이유로 학생들을 때리고 보여주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폭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학생 선수들끼리 선후배 관계 아니면 코치 학생 관계, 감독 학생 관계에서 체벌하고 벌주고 신체를 힘들게 하고 이런 행위들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묵인되고 용인되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은 모두 폭력으로 간주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권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사진은 어떠세요? 귀여우신가요? 머리가 굉장히 짧죠? 머리가 짧아서 짧은 것도 거의 반삭 수준입니다. 삭발 수준입니다. 약간 운동부에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예전부터 머리는 짧아야 되고 남학생은 거의 반삭, 여학생은 단발머리, 지끈 묶거나 당연히 염색은 할 수 없었고 파마도 할 수 없었고 자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획일적인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어디에서 있나 생각해 보면 약간 군대 문화 비슷하죠. 모습이 군대에 있을 때도 머리 굉장히 짧고 개성은 없고 획일되어 있고 그리고 명령에 따르는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운동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직장인 72.9%가 직장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잦은 야근 등 사실적인 강제근무, 인간적 모독 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도 많이 일어나고요. 구입하지 않겠다 라고 대답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권 침해를 많이 당하는 사회적 분야 중에 하나가 운동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운동부입니다.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학교 운동부에서 폭력, 비인권적 사항들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 선수들 상대로 인권교육의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부인 차이와 차별입니다. 차이와 차별. 차이와 차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차이와 차별의 차별은 무엇일까요?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비슷한 것 같고, 제2부에서는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와 차별,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이,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 차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그러니까 차이는 서로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하자면 차이는 남녀 차이, 그리고 인종 차이, 나별 차이, 나라별 차이, 나이별 차이, 그런 것이 있겠고요. 차별이라는 것은 똑같은 학생인데 성적이 누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이뻐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아니면 운동부 안에서도 누군가는 운동을 잘하는 아이에겐 무엇을 더 인센티브를 주고 운동을 좀 못하는 아이에게는 좀 더 벌을 주는 이런 대우를 불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차별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선생님 왜 저 차별하세요? 학생들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선생님들한테 뭔가 차별을 느꼈을 때. 그런데 선생님 왜 저 차이하세요? 좀 뭔가 어색하죠. 차이하세요라는 말을 쓰지 않죠. 선생님 왜 저 차별하세요? 차별을 당했을 때 왜 저 차별하세요? 차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차별 당하기 싫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도 차별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이는 할 수 있는데요. 차별은 해서는 안 됩니다. 밑에 보시면 성차별, 성차이. 성차이는 인정하되 성차별은 하면 안 된다. 인종차별, 인종차이. 인종의 차이는 우리가 인정하되 인종차별은 하면 안 된다. 나이 차이, 나이 차별. 나이 차이는 인정하되 나이 차별은 하면 안 된다. 능력 차별, 능력 차이. 능력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능력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차이와 차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르다, 틀리다를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밑에 예를 좀 보실까요? 나는 친구들과 얼굴, 코, 입, 손 등 생김새가 다르다, 틀리다? 다르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다르답니다. 나는 친구와 다르게 생긴 겁니다. 친구와 틀리게 생긴 게 아닙니다. 틀리다는 것은 어떤 정답이 있고 그 정답에서 벗어났을 때 그걸 틀렸다고 하는 건데요. 친구들은 모두가 다르게 생겼죠. 어떤 누군가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키 작은 친구, 키 큰 친구, 약간 뚱뚱한 친구, 날씬한 친구, 여러 모든 친구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다를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사람은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다 틀리다? 다르다. 그리고 나는 친구들과 달라서 틀려서 달라서 왼손으로 글씨를 씁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틀리기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별의 유형입니다. 차별의 유형이 이렇게 많은데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외모, 신체 조건, 결혼 여부, 임신출산, 학력, 가족 형태 결혼, 인종, 피부색, 사상, 그리고 정가, 성적 취향, 병력. 굉장히 많네요. 성별, 남녀의 성별의 차이, 종교에 대한 차이,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에 대한 차이, 나이, 성년, 미성년자, 아니면 노인, 아이, 그런 나이에 대한 차이,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이, 그리고 지역에 대한 차이, 그리고 특정 국가에 대한 차이, 그리고 특정 민족들에 대한 차이, 외모, 신체 조건, 키 작은 친구, 키 큰 친구, 똑똑한 친구, 날씬한 친구, 상처 있는 친구, 상처 없는 친구, 그리고 결혼 여부, 미혼, 기혼에 대한 차별들, 그리고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들, 학력, 고졸, 대졸, 뭐 석사, 박사, 이런 학력에 대한 차별, 그리고 가족 형태에 대한 결혼, 미혼, 기혼, 뭐 돌싱 이런 등등. 그리고 인종, 백인종, 확인종, 뭐 흑인 이런 등등. 피부색에 대한 검부접접한 피부, 좀 하얀 피부, 좀 누런 피부 이런 피부 색깔. 그리고 사상, 이념, 우파, 좌파. 그리고 정가가 있냐 없냐, 정가 몇 범이냐, 성적 취향. 요즘엔 뭐 이런 것도 매스컴에 많이 나오죠. 동성애자, 그리고 뭐 게이, 레즈비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력, 과거에 무슨 병이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차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성별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을 하지 말자. 종교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을 하지 말자. 장애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을 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은 이번 강의 마지막인 제3부 폭력 예방 및 사례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내용도 무겁고 인권이란 내용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알쏭달쏭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3부니까요. 좀 힘내서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폭력과 스포츠 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폭력은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전국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등에 의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발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학교에서 교육받으면서 많이 이야기 들으셨죠. 근데 스포츠 폭력의 차이는 뭐냐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폭력이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스포츠 폭력입니다.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인, 지도자, 선수, 관계자가 신체나 특정 도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약취, 감금, 모욕적인 온라인, 유인 등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요즘에는 폭력이 어떤 물리적인 폭력에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우리 욕하는 거 있죠. 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폭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선수들도 신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리고 말로 하는 강압적인 말투, 욕 이런 것도 폭력에 해당되니까 그것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력의 종류인데요. 폭력의 종류는 신체적, 심리적 폭력이 있고요.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폭력, 반간접적 입장의 폭력이 있습니다. 아까 폭력의 정의에서 뭐 신체적, 심리적, 그 언어적 폭력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폭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타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나의 무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의사의 결정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시간을 뺏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서 있어 라든지, 아니면 그 학생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행동들, 운동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들이고요. 더 광범위한 방관자적 입장의 폭력입니다. 내 친구가 폭행을 당하고 있고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 이것이 방관자적 입장의 폭력입니다. 다음은 성폭력인데요. 성폭력에는 시각적 성폭력, 언어적 성폭력, 신체적 성폭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체적 성폭력은 어떤 신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한 성폭력이고요. 언어적 성폭력은 언어적으로, 말로 요구될 수도 있고, 저질적인 언어가 될 수도 있고, 희롱하는 언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각적 성폭력은 굉장히 안 좋은 눈빛으로, 아니면 음흉한 눈빛으로, 아니면 음흉한 모션 같은 것들, 보여지는 행동들, 아니면 노출들, 이런 것들이 시각적 성폭력인데요. 그러니까 성폭력이 단순하게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로 하는 것도 성폭력이 되고, 우리가 행동, 몸짓, 눈빛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폭력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고 있고요. 성폭력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말 하나 조심해서 상대방의 상처가 되지 않는 행동, 언어들을 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신체적 폭력에 대한 예시를 좀 보겠는데요. 청소시키기, 뺨 때리기, 몸등으로 때리기, 발로 차기, 운동기구에 낙서하기, 도구로 위협하기, 멱살 잡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꼬집기, 후배 공기 잡기, 밀치기, 옷 더럽히기, 침 뱉기, 발 걸기, 머리 때리기, 빈 방에 가두기, 깨물기, 주먹으로 때리기, 심호흡시키기, 반찬 빼앗아 먹기 등 굉장히 운동부 안에서 굉장히 크고 작은 신체적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체적 폭력을 잘 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행동들, 지금까지 뭐 당연히 안 했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들, 청소시키기, 멱살 잡기, 뭐 침뱉기, 밀치기,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폭력입니다. 학생 선수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폭력을 잘 인지하셔서, 어떤 것들이 폭력인지 잘 인지하셔서, 몰랐어요, 장난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언어적 폭력입니다. 이제 신체적 폭력은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워낙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무언가 신체적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되는구나, 벌을 받는구나, 그건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었는데요. 언어적 폭력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언어적 폭력이 될 수 있겠죠. 아무리 친한 사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언어적 폭력도 폭력이니까 잘 숙지하셔서 실천해 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적 폭력에는요, 욕하기, 협박하기, 장난 전화하기, 고함치기, 부모님 흉보기. 부모님 흉보기 굉장히 싫어하죠, 학생들은. 이름 놀리기, 거짓 고발하기, 모함하기, 위협하는 메시지 보내기. 메시지 보내는 것도 굉장한 언어 폭력입니다.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메신저라든지 통해서 나쁜 말, 욕이 섞인 말, 강압적인 말, 이런 말들을 친구들에게 아니면 주변인들에게 절대 보내서는 안 됩니다. 협박 메일 보내기, 외모 놀리기, 나쁜 소문 퍼뜨리기, 비꼬는 말하기, 가정형편 놀리기, 뒤에서 험담하기. 뒤에서 험담해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한 농담하기, 이거는 뭐 성폭력이 될 수도 있겠죠. 훈련하지 않도록 강요하기, 운동실력 흉보기, 싫어하는 별명 부기 등 언어적 폭력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항상 말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심하는, 그리고 욕하지 않기. 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정말. 주변에서 보면 욕 진짜 많이 하는 친구들 많죠. 욕 안 하고 고운 언어 그리고 정식 언어, 이쁜 언어를 많이 쓰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실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카톡의 하나의 대화인데요. 그룹 대칭. 그룹 대칭에서 언어적 폭력, 언어적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A 여자친구 몸매 땡땡이네. 선배 뜨거운 시간 보내고 왔어요. 야 맛있게 땡땡땡. 모모팀 모모보다 모모 더 크네. 참고자료로 뜨거운 19금 동영상 보낸다. 킥킥킥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금요일 업로드할 때 모모 다리랑 뒷대지금 올릴게. 이거는 성폭력이 될 수 있겠죠. 성추행이 될 수도 있고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그룹 채팅 안에서 상대방 나의 정보가 아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험담, 비방하기, 사진 올리기 이런 것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런 것들이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괜찮겠지 아니면 여기에 나랑 친한 친구들만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퍼져나가는 속도도 크고요. 다운받아서 친구한테 전송하고 이런 피해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체 채팅이라든지 그룹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메시지 보낸다는 주고받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행동들 다른 사람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다음 사진은 모 가수인데요. 모 가수도 이제 단체 채팅에서 남의 사진 남의 영상들 이런 거를 무단으로 이렇게 했다가 큰 죄를 받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에 이런 핸드폰 안에서 사건 사고들 많이 일어나세요. 우리 학생 선수들 꼭 명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은 기사에서 사진 퍼온 건데요. 이게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프로 선수들도 아직도 인권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방송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팀 감독 선수가 선수에게 꿀밤, 말이 꿀밤이지만 주먹질이죠. 주먹으로 폭행을 한 거죠. 카메라도 있고 수많은 관중이 있고 심지어 프로 선수고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심코 폭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만연히 우리 운동부, 프로 선수 세계에서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사라져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인권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또 인권 사례인데요. 이것도 프로야구 구단에서 있었던 일인데 CCTV 자이언츠라고 해서 CCTV로 프로 선수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시하는 목적이 다른 목적이라기보다는 경기력 향상의 목적이 있었겠지만 선수를 관리하던 차원에서 하지만 우리 개개인은 인권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감시받거나 누구한테 통제받거나 나의 자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프로 선수들한테 일어난 겁니다. 성인이고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선수는 더 하겠죠. 통제라는 명목하에 경기력 향상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함정 통제는 있을 수도 있죠. 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가라는 문제라든지 그런 함정 통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불필요한 그리고 관행적으로 그리고 편의에 의한 통제, 감시 이런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쇼트트랙에서도 성폭행이 일어났었는데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제자를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제자를 무력으로 강압해, 권위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굉장한 엄벌에, 굉장한 징계에 처해집니다. 한 번 실수가 평생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큰 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굉장히 학생들에게 많은 징계와 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을 계속 받다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인데요. 불과 이제 한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꼭 이 사회나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개개인이 이런 인권 의식을 가지고 이런 폭력이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될 것이며 주위에 그런 친구들, 학생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신고해주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폭행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누군가 괴롭혔는데 안 걸렸어. 그럼 됐어. 괜찮아가 아닙니다. 이다영, 이재영 선수, 배구 선수인데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들이 나중에 10여 년 뒤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밝혀지게 돼서 우리나라 구단에서 계약해지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뛸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였거든요. 넘어갔으니까 괜찮아가 아닙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 선수도 중고등학교 때 어리잖아요.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학생일 때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행동들이 나중에 나에게까지 영원히 꼬리표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 이런 행동들을 몸소 실천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표는 선수폭력 피해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체 폭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많은 교육과 문제의식 그리고 학생 선수들이 스스로 변하는 모습 그리고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는 결국 0% 이런 일들이 선수폭력이 전부 다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때려야 운동 경기력이 좋아진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학부모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 때려서라도 가르쳐주세요 이런 말을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때리면 그럼 경기력이 좋아지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신체폭력 후 선수의 운동 수행 능력 향상 효과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도자들의 생각은 조금 때리면 기합을 주거나 하면 경기력이 좋아진다 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학부모님들은 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도 있고 아니라는 학부모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은 아직도 약간의 기합과 체벌이 운동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생 선수의 감정은 어떨까요? 최근 1년 신체폭력 경험 감정 변화입니다. 42.7%는 인격적인 모욕감으로 당장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다. 그리고 35% 정도의 학생들은 당장 운동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지만 운동이 싫어졌다. 그리고 반대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드는 학생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학생들은 4%고요. 남학생들은 또 20%.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약간 폭력에 대해서 좀 더 둔감하고 관대하다고 이해를 한다면 여학생들은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폭력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크다.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폭력은 왜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스포츠 폭력이 계속 존재하는가?
그것은 스포츠 폭력의 구조적 악순환에 있습니다. 스포츠 폭력은 우리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권위적 위계 질서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 존재합니다. 교육 및 훈련의 명목을 들어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 보복 등 여러 이유로 신고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집단 특수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묵인, 은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학습화된 선수 간의 대물림 현상, 선배가 후배를 때리고 그 후배가 다시 선배가 돼서 또 후배를 때리고 이런 대물림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서 운동부에서도 이런 폭력적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적 악순환이 빨리 끊어지고 사라져야 우리 스포츠 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폭력도 학교 운동부에서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요. 학교 운동부 성폭력 예방 10계명입니다. 성적 농담 금지, 성적인 영상물 제공 금지, 과도한 사적 대화 금지, 과도한 사적 편지 내지 선물 금지,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고요. 신체나 외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단체 여행 시는 보호자가 항상 동행을 하고요. 학교 밖에서는 1대1로 만남을 금지 또는 자제를 합니다. 단둘만의 차량 동승을 금지하고요. 사적인 데이트는 절대 금지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방들을 해야지만 우리가 학교 운동부에서 성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중한 운동선수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운동선수입니다. 어떤 종목과 상관없이, 어떤 기록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나는 가장 소중한 운동선수입니다. 누구에게나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며 누구에게나 사랑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학생 선수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렇다고 해요. 괜찮아,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맛있는 거 먹자, 내년엔 우리 아들이 제일 이뻐, 우리 딸이 제일 이뻐. 이런 격려하는 말들, 칭찬해주는 말들,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고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이 많이 해줘야 될 것이며 지도자들도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말, 힘을 낼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야 되며 우리 학생 선수들도 친구들에게 이런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이쁜 말들을 서로서로 많이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인데요.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여기서 틀린 낱말을 그러니까 받아쓰기 글씨 틀린 글자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학생이 나 혼자를 같이라고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게 있었을 때 나 혼자 이거를 막 먹어야지가 아니라 맛있는 게 있으니까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다. 운동부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학생 선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자기 혼자 운동하는 학생 선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 명이서 그룹으로 같이 운동부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잘나서 나 혼자만 잘 돼야지, 나 혼자만 뽐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리고 같이 모두가 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해야지만 모두가 좋은 경기력, 좋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는데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길고 지루하고 반복되고 알던 내용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학생 선수들 인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인권적인 행동과 인권적인 말투, 인권적인 운동 수행 모두가 이뤄서 훌륭한 운동선수로 성장하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